제 인생의 4분의 1을 일제시대에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철학 공부를 해서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윤동주 시인과 한 반에 있었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가인 황순원 작가와도 같이 지나는 동안에 나도 저 친구들과 같이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17살 났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과 설교를 2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쭉 살았는데 일제 말기가 되니까 대단히 어려움을 우리 다 겪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하고 어른이 되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하겠는데 그 집에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쫓겨나서 옆에 오막살이를 짓고 거기서 종로릇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내 나라에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 나라에 살 줄 알았습니다. 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한 일주일쯤 남았을 때 초등학교 선배가 되고 우리 고향 사람인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만주를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환영하는 게 조차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김성주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친일파숙청이고 두 번째는 전 국토를 나라가 차지하는 거고 세 번째는 모든 산업시설과 경제시설을 나라가 하지 개인이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지주는 숙청하고 소작인들이 농토를 관리하게 된다고 그 6가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사상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인데 저렇게 뚜렷하게 순서대로 우리나라가 이대로 밟아다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기에는 공산당의 정책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북한은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한인을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나갔으니까 우리가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젠 우리 집이 됐다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공산 정권이 벌써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생각한 게 민관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서울에 와서 내 인생을 그때 출발시켰습니다. 제 목적은 3가지인데 나 혼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나보다 유능하고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을 것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좁은 울타리 안에 살지 않고 우리 제자들이 세계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식을 높여줘야겠다. 세 번째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인격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하는 데서 인생이 결정되니까 인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은 옛날 우리 종교와 수양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행복한 생활, 인간관계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성공할 수 있는 나 자신도 그렇고 그런 지도자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7년 동안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고 한 30년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동안에 40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다운 나라가 빨리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후진국가고 신생국가, 공산국가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다. 그걸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는 전 국민이 똑같이 생각했는데 미국과 더불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행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4.19가 나고 이게 깨지지 않았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4.19의 비극을 겪는 동안에 큰 강을 건너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밖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걸 우리 전 국민이 실적 체험하게 되고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되게 되던 길은 열려졌는데 민주당이 되면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뭐 노인층이 되고 젊은 층이 되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에 박정희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때 전 국민이 걱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격앙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 발표한 게 미국안이 대한민국의 국세는 반공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첫째가 반공이라고 말이죠. 그때 저는 미국에 가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불러서 박정희 정권을 불러서 정체를 찾아보자. 그래서 미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가서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물론 대통령 아닙니다만은 반공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야겠다 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에게 제일 큰 변화가 온 것은 민관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 누구보다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없다. 자유민주주의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경제 정책을 택했는데 그때 택한 경제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두 가지를 했는데 생산 기반을 구축해야겠다. 생산해야겠다. 포초를 만들고 또 울산에 현대 중공업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경제는 국내에서 나라 안에서만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역을 해야 하고 국제 무대에서 해야겠다고 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경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자에게서 돈 좀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우리끼리 어떻게 성장하자고 하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되고서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가 확립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세계 어떤 민족과 국가도 독재 정부를 겪으면서 그리고 군사 정권을 가지고 살면서 40년 동안에 나라다운 나라가 된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세계가 전부 인정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만든 말이 아니고 애국에서 만들어준 뜻입니다.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서 나라다운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럼 그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쯤부터 시작했는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은 권력국가를 끝내고 법치국가로 올라가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당 때에 자유민주주의가 확실하게 길 열리고 박정희 정권 때에 자유시장 경제가 끌어가고 그래서 민주주의도 확립되고 경제도 확립되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된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권력국가가 끝나고 법치국가가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선포할 때 그때는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만든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밖에 없는 나라다운 나라가 됐는데 우리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선진국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 가치와 질서가 이끌어가는 질서사회입니다. 도덕과 윤리관념이 있고 세계 어디 가든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된다든지 캐나다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 희망인데 얼마나 걸릴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 50년 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대스타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일 큰 과제가 민관이 이제는 남북이 통일해보자. 남북이 하나가 되어보자. 그리고 우리 온 국민이 원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 원했는데 그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찾아가서 이제는 통일할 계기가 됐으니까 통일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서 얻은 결론은 있는데 불구하니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북한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경제 격차를 가지고서는 통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비슷해져야 통일이 온다. 그리고 그분이 아주 대단히 잘 볼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할 게 뭐냐?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자. 그래서 그 경제가 우리와 비슷하게 되면 그때는 정부가 통일하자. 그게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발면에 제일 실패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민관이 그때는 벌써 북한 인민공화국하고 남쪽의 대한민국하고는 동질 사회가 아니고 이질 사회가 됐습니다. 정치 이념과 국가 방향이 둘이 됐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이제는 통일될 만한 때가 된 것 같지만은 이 이질 사회는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통일해야겠으니까 남북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산 가족도 만나러 달리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 이질성은 바꿀 수가 없고 통일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우리가 두 번째 실패를 했는데 그 민관이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도와줬습니다. 거의 국민 가난한 북한의 동포들 위해서 쓰지 않고 원자탄을 만드는 데까지 올라가는데 전부 그 돈을 사실 우리가 줬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더 나라다운 나라가 됐지만은 통일은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본래부터의 좌파 세력들 또 북한에서 자꾸 사주하는 그 세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젠 문이 열렸으니까 남북간의 문이 열렸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북한이 대한민국을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해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작성한 게 미국이 교육계 침투해서 운동권 학생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아십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때는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경험하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민이라도 가야겠다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고 잠시 두 정권을 거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민족 분열, 국민 분열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과 관계가 있는 동안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묶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관이 문재인 정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노선도 안 되고 그걸로 가게 되면 민족 분열만 더 심해질 테니까 안 되겠다. 정권을 바꾸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이 민주당이 자기네 정권을 뺏겠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 정권을 되찾아야겠다. 어떻게든지 정권을 되찾아 놓고 봐야겠다. 지금 그 싸움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길이 있고 글로 가야겠는데 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정권을 쟁탈하는 걸로 2년 반 동안을 낭비하고 지금은 이런 불행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방되고 80년 동안에 지금만큼 잘못된 정치를 싸울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는 것이 우리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서사회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사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서사회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하는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 정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것이다 하는 그 길을 찾는 게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자유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된 길인가 양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 위해 하는 겁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나도 우리도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우리 역사에 남겨둔 교훈입니다. 그 정신으로 많은 정치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상을 만드는데 결국 정치 경제에서 얻은 것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가 남겨둔 가장 깊은 인간애에서 주어진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결론을 향해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만 진실과 정의와 자유, 인간애가 있는 사회 이걸 가져갑니다. 저는 지금도 습관이 있으니까 자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내 기도는 저를 못 드립니다. 기도 드리고 보니까 암만 기도를 해도 그건 내 욕심인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못 드는데 저 기도는 꼭 드립니다. 자기 전에 저 기도를 드리는데 그 둘째 번 기도가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동 싸움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그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질서사회를 위한 유일한 길이고 절대로 필요한 길입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을 진행시켜가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갈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 큰 목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이 모임과 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에 새 출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가 점점 많아지면 걱정은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되실 겁니다.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